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 시사 바리스타를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다들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자면서 들으신다는 분도 있고 꿀잠 자게 하는 목소리인가 봐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잠 오는 목소리인가요? 그런 분도 있고 그냥 그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뭐 설거지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러면서 듣는다는 분도 있고 출퇴근길에 듣는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시네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또한 더욱 좋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사 원두를 제가 내려드리려고 가져왔냐면 조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뉴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이거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리얼미터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지금 34.8%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이 35.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이거는 그래요.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여러 면에서 지금 30, 4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했고 진보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요. 물론 뭐 여론조사는 일종의 추이입니다. 추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절대적으로 뭐 여론이 이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뭐 긴장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열린민주당 보고 잘해라 뭐 이런 얘기라기보단 물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제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냐면 확실히 여론은요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 그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 통과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요. 부동산 값 이런 거 막 폭등하고 있는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계속 안 좋은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이어졌죠. 뭐 하나 좋은 쪽으로 보도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대북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코로나는 이제 안정 국면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제 보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계속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제 여론의 좀 뭐랄까 피로도 같은 게 발생한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의 특징은 늘 그렇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대한미디어 업계 기자가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여론이 잘못 형성되는 건 바로 잡아야겠어요. 물론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짚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걱정도 하시잖아요. 이거 뭐 너무 그 진영주의 언론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진짜 잘못한 거 있는데 민주당 경고음은 누가 울려주나 그죠? 그런 걱정 하시죠. 미래통합당 얘네들이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총선 때 폭망한 거 아니에요. 지네들 유튜버만 믿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자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제가 어떤 그 진영에 속해 있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잘하는 척 부풀리거나 그런 짓 절대 못합니다. 그런 오류는 제가 빠지기가 어려운 직업인이에요. 다만 이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진보 언론들까지 이 권력 감시라는 미명하에 민주당 때리기만 하는 그런 보도들, 문재인 때리기만 하는 그런 보도들을 자꾸 쏟아내가지고 이게 뭐랄까 착시현상, 그 나쁜 놈에 대한 착시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져요.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정작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덜 나쁜 놈만 죽어라 패요. 집권했다는 이유로.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10수년 전에 열린민주당과 노무현 정부가 과거에 그래서 몰락한 겁니다. 편들어주는 언론이 없어가지고.
이 나쁜 놈 착시 현상에 여론이 빠져가지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그 조롱성 댓글 기억나시죠, 여러분? 참, 진짜 나쁜 놈 따로 있는데 다 노무현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론의 착시 현상에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오류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오류만큼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짚으면서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경고음이 지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연 34.8%의 지지를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느냐. 이건 아닌데. 하도 그 진보 언론들이, 진보 언론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막 자꾸 막 뭐랄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뉴스들을 자꾸 내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한동안 미래통합당 얘네들의 그 위선과 실정에 대해서 제가 별로 잡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긴장합시다, 여러분.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뉴스백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가 결국 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지금 뭐 함께 뭐 이렇게 그 겁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공모 혐의로 지금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은 그래요. 기소를 같이 못했네요. 그리고 이동재 공소장을 이제 법원에 넘겼는데 여기에도 공범으로 한동훈 검사가 적시가 안 됐습니다. 좀 화가 나시죠?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일단 수사에 협조를 안 했어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같은 검찰이라 배려를 해준 건지 구속영장도 안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공모관계가 잘 드러나기 어려운 수사 구조였던 겁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지금 수사 대상이었던 자가 이 틈을 타서 수사를 망가뜨려 놓고 본인이 이제는 역으로 취재에 나선 사람들을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네요. 와,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민변의 어떤 변호사한테 MBC에서 31일 날에 이제 한동훈 관련 보도가 나간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나 봐요. 근데 이거를 민변의 그 철없는 변호사가 또 페북에다가 글을 썼다가 지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합뉴스랑 뭐 온갖 언론들이 지금 무슨 권언유착처럼 보도를 해 나가고 있네요. 물타기입니다, 이거. 이게 왜 물타기냐면 이 황희석 우리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본인 페북에 밝혔듯이 자기도 이전에 들었었다. 이게 무슨 뭐 권언유착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도 들었어요. 저도 보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면 이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만 알고 있던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요. 업계에 다 돌고 있던 소문이에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장은 빨리 들었겠죠. 업계에 도는 소문 그 정도 못 듣겠습니까?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통화 내역도 공개를 했어요. 민변 변호사랑 그 통화한 시점도 9시 9분이더만. 그러니까 뉴스데스크가 8시쯤 하지 않습니까? 뉴스데스크 나오고 나서 전화했네. 오보네요, 오보. 근데 이게 무슨 권언유착입니까? 참.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소장에 한동훈 그 공범 적시가 빠졌다는 거는 이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수사의 원칙을 지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뭐냐면 여러분
수사부터 하고 나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 사람 문제 있다, 혐의 있네 하고 공소장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에? 의심스럽다고 다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소장부터 쓰고 수사를 했잖아요. 에? 의심되니까 기소부터 해버린 수사였잖아요. 한동훈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정작 재판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에? 공소장 내용이 틀려가지고 지금 한 차례 수정하는 망신도 일단 검찰이 한번 겪었죠.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이상한 점들이 막 발견되고 있잖아요. 공소장에서. 첫 번째 뭐냐?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정 나와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위조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한 방식이 있는데 그거 막상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똑같이 따라해 봤더니 정작 표창장 위조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던데요.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겨우겨우 위조가 됐다라고는 해요. 그러면 그건 뭘 설명하는 겁니까? 검찰이 공소장부터 쓰고 난 다음에 위조 방식은 나중에 그냥 전문가의 얘기 듣고 이렇게 추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리포액트 우리 보도에서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그 포렌식 동양대에서 가져왔다는 그 PC, 그것도 포렌식 결과가 나와서 재판정이 제출했는데 그거 막상 보니까 공소장 내용하고 악의가 안 맞는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찾아서 보도해드렸죠. 그리고 SBS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직인 캡처 파일이 발견되기 3일 전에 SBS가 직인 파일 발견됐다고 보도부터 때려요. 이런 게 뭘 설명합니까, 여러분? 공소장부터 작성하고 수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은, 한동훈 사건은. 근데 수사부터 다 마치고 공소장 쓰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원래 수사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한동훈 공범 적시가 빠진 거는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이 쓰인 게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하고 공소장 쓴 건지, 역으로 공소장부터 수사한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드러내주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좀 더 수사를 하겠다고는 해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이거 협조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거 밝혀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감찰은 받으셔야 돼요, 한동훈 검사. 본인이 신라젠 관련 대화 분명히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로 그건 드러났잖아요. 검사로서 처신에 분명히 문제는 있었던 건 맞아요. 빨리 감찰에 임하시고 변호사 협회에도 판단은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도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제가 더 뒷소식은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자, 요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고 일부 마칠 건데 뭐냐? 우리 요즘 주목받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김두관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다라면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와, 거의 본인의 지금 대권 후보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자한테 정면으로 독재라고 공격을 하고. 와, 이거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신임 검사 그 무슨 신고식인가 뭔가 이런 거 할 때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내용은 일단 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야, 앞문장과 뒷문장이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
맥락과 관계없이 지금 갑자기 윤석열 씨 문장력부터 갖추고 연설문을 쓰세요. 아니면 앞에 부분 빼고 뒷이야기만 하시든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를 하고 있다. 예. 자, 이거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촛불 우리 혁명의 국민의 요구로 검찰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보세요. 우리 국민이 독재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촛불 세력이 위임한 권력을 통해서 검찰개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지금 독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 여러분 이거 방어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건요. 우리가 어렵게 광화문 광장에서 해낸 이 촛불 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쿠데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 쿠데타. 예. 탱크로 쿠데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소프트한 방식으로 쿠데타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러면 추미애 장관부터 일단 위험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위험해집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 더 이상 봐주면 안 돼요. 이제 국민이 나서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잘라봐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말 이거 대통령 독재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게 아니고 국회가 나서는 게 모양새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 잘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결단하게 냅두지 말고 국민이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를 통해서 회의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독재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의 말대로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회의만을 제출하고 국민은 여기에 박수로 화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좀 시끄러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잠깐 한두 달 시끄럽고 말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국민이 방어해 주면 됩니다. 찬성 저는. 자, 여기까지 1부 좀 마치고요. 2부에는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스타 의원으로 거듭난 윤희숙 씨의 거짓말이 또 밝혀진 게 있습니다. 요거 좀 짚어드리고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몰아내려는 경향신문 젊은 기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리포트를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